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23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호남권 순회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호남 지역의 민심이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표심을 겨냥한 후보들의 각축전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전통적 지지층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호남 지역. 충청과 영남에 이어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경선이 막을 올렸습니다. 어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ARS 투표가, 오는 26일엔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 투표가 진행됩니다. 호남 지역 권리당원은 약 37만 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후보들도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호남을 찾은 김경수 후보는 광주 전남 메가시티와 의대 설립 등을 약속했고, 김동연 후보도 전라선 고속화, 여수 순천 고속도로 건립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북과 광주, 전남을 차례로 방문해 재생에너지, 농업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 2차 순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야 하고, 득표율 0.1%포인트 차의 경합을 펼치고 있는 김동연, 김경수 후보도 의미 있는 득표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호남 지역 민심은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고요. 2위를 차지하는 후보가 이번 대선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김동연 후보는 특정 후보에 대한 몰표가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호남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견제와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역 핵심 현안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를 찾은 김영록 지사는 정당의 대선 공약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등을 설명하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전략적인 공약 건의 활동을 위해 박창환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선 공약 대응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올해 첫 성적표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길어지는 침체 속 정부의 대책은 소극적이다 보니 기업들이 여수를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빅4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입니다. 롯데케미칼과 하나솔루션은 올해 첫 성적표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분야의 호황에 반사 이익을 거뒀지만 실제로 석유화학 분야는 수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사실상 금호 석유화학이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의료 산업용 장갑의 원료로 쓰이는 MB 라텍스의 수출이 늘며 실적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MB 라텍스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독보적으로 지금 글로벌 넘버원 94만 6천 톤의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대다수 NCC 업체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불황에 산업부는 한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석유화학 기업들의 산업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기업의 의견 청취에 그치면서 정부 주도의 대응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부에선 석유화학 기업들의 탈여수까지 거론되고 있어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그런 노동자들을 오히려 배제하고 탈지역화한다는 그런 꼼수를 쓰는 것은 온당치 않고, 정부가 좀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해 오면은 지원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는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늦으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인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지원 규모와 정부의 역할이 빠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역에 지금 관련된 하도업체라든지 중소 중견기업 이런 어떤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지금 이 방향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도 여수 석유화학 기업들의 지역 내 신규 투자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가 추진하는 기업의 자율경영에 맡기는 지원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지역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남 지역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노동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전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 홈플러스 순천점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MBK 파트너스가 진정한 기업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홈플러스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연금과 금융당국은 MBK의 과도한 배당과 투자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전남에서 홈플러스 4개 점포에 약 4천 명의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일하고 있다며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추진하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사업이 다양한 청년 친화 프로그램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신기동 일원에 조성한 청년마을 가오는 청년들을 위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던 청년문화예술인이 프로그램 참여 후 여수로 전입하는 등 올해도 2, 3호점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청년마을이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닌 청년 창업과 문화 네트워크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말라 죽고 있습니다. 방제 작업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방제 예산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푸르러야 할 소나무가 단풍이 물든 것처럼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나뭇잎들은 뒤틀리고 말라붙었습니다. 모두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입니다. 야산뿐만 아니라 도로 옆 나무들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렸는데 방제는 손도 못 쓰고 있습니다. 방제 작업이 재선충병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 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규모는 2021년 2만 그루에서 지난해 4만 4천 그루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는 더 급증해 8만 6천여 그루가 피해를 입었고 감염 의심나무도 16만 그루에 달합니다. 감염나무의 90% 이상은 전남 동부권에 몰려 있습니다. 방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책임지는 지자체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반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 초 산림청이 지원한 재해대책비 30억 원을 순천시는 절반만 받았고 순천 같은 경우는 30억을 배정했는데 15억을 못 쓰겠다고. 이를 다시 여수시에 지원하려 했더니 여수시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여수시로 15억을 배정을 했는데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안 받았고요. 예. 그 전에 여수시 자체로 또 20억을 별도로 국비 아닌 20억을 별도로 심각성을 알고 편성해 놨는데 그 돈조차도 감액을. 지자체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재해대책비는 국비와 도시비가 각 절반씩 투입되는 매칭 사업인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난 때문에 시비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뭐 재선 조사만 보지만 이제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시 전체 예산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재해대책비 15억 기준 시가 감당해야 하는 예산은 5억 2천여만 원. 전라남도는 결국 남은 예산을 다른 지자체에 배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양경자청이 일본 잠재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2일 일본 나고야에서 자동차 산업 분야 각종 정밀 공구, 특수기계 부품 제조 기업인 수기에 세이키를 방문해 광양만권의 투자 환경과 제조 여건을 소개하고 향후 투자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양경자청은 수기에 세이키사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철강, 조선 부품과 2차 전지 연관 산업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국 기업들과 상호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방침입니다. 광양시 우산문화공원 유아숲 체험원이 자연 속 배움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8월 산림청에 정식 등록하고 광양읍 우산문화공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유아숲 체험원을 찾은 지역 내 4에서 7세 사이의 유아들이 모두 1,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동절기 운영 중단 기간을 감안할 때 한 달 평균 200여 명이 넘는 유아들이 유아숲 체험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광주 가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유 위니아 계열사들이 파산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는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 청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김치냉장고 김채를 생산해온 위니아 광주 공장입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반 만에 회생계획 인가 기간이 일단 종료됐습니다. 그동안 M&A 협상을 진행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고 회생계획도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서울회생법원이 당장 파산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위니아는 회생 방안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더 달라며 법원에 재도의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파산 갈 생각이 전혀 없고 어쨌든 지금 한 2년 동안 버텼는데 좀 힘들더라도 더 버티면서 회사를 살려보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대우전자 광주 공장이었던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생산해왔지만 공장은 가동을 중단한 지 오래입니다. 지난주엔 회생 절차를 포기한다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청산에 들어갑니다. 공장 팔고 땅을 팔아서 1,500억 원에 가까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자산보다는 부채가 훨씬 많습니다.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과 채권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위니아 가전 3사의 체불 임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억 원이 넘고 450여 개 협력업체가 받지 못한 납품 대금도 1,000억이 넘습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근로자와 협력업체가 대신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수감 중인 대유 위니아 그룹의 박영우 회장은 그룹 자산을 팔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국회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에 신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고흥구는 지역과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39세 이하의 청년 52명을 다음 달 29일까지 모집합니다. 교육은 입문교육과 교육형 실습, 경영형 실습 등 20개월 동안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실습 과정에서는 1인당 월 70만 원의 실습비도 지급됩니다. 순천 지역의 교통문화 지수가 전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이 주관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순천시는 총점 89.29점을 획득해 전남 지역에서는 1위, 인구 30만 미만 도시 가운데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방향지시 등 점등률과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 3일 광양 서천변 일원에서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날 축제가 열립니다. 광양시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다음 달 3일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서 어린이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어린이 표창, 풍선 아트와 버블쇼, 랜덤 플레이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소방안전체험, 미니게임, 심폐소생술 실습 등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